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여러분, 유화, 아크릴, 수채화 중에서 가장 다루기 어려운 그림 도구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 세 가지 재료의 특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그림 초보 혹은 그림 독학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하면 좋은 재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크레파스, 색연필 등 다양한 채색 도구를 접해보셨을 거예요. 그 중에서도 수채화 도구는 가장 익숙했던 도구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수채화 물감과 붓 그리고 스케치북만 있으면 세상 어디든 다 그릴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오랫동안 보아왔고 어릴 적부터 익숙했던 만큼 왠지 수채화는 다루기 쉬운 재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수채화가 쉬운 것이 맞을까요? 여러분, 사실 유화나 아크릴보다 수채화는 꽤나 까다로운 재료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수채화는 투명 재료라서 밑색이 그대로 보입니다. 색을 겹겹이 올리다가 실수라도 하면 엉망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답니다. 제가 그런 망한 그림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모릅니다. 반면 아크릴과 유화는 불투명체하라 해서 실수를 해도 그 위에 다시 덧칠하면 되는 것이 유화와 아크릴입니다. 이처럼 수채화가 아크릴, 유화보다 훨씬 다루기 힘든 재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림을 처음 배운다면 아크릴이나 유화를 먼저 배우고 나서 수채화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실컷 연습해보고 색을 여러 가지 시도해본 다음에 수채화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도 그림을 가르칠 때 그림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아크릴을 먼저 가르치고 수채화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우리의 대부분은 왜 수채화부터 배웠을까요? 그건 바로 재료의 특성 때문입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재료의 특성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유화는 말리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오일을 사용한다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크릴 물감은 가격이 비싼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저렴하고 다루기 쉬운 수채화를 먼저 가르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릴 적 그림이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채색 도구 중에서 가장 어려운 수채화를 먼저 배웠기 때문입니다. 만약 아크릴부터 배웠더라면 실수가 용납이 되고 편하게 마구마구 칠할 수 있어서 그림이 한층 더 쉬웠을 수도 있습니다. 수채화가 어려운 재료이긴 하지만 저는 초보분들에게 수채화를 가장 먼저 배워나가시길 권하는데요. 수채화를 잘하게 되면 유화, 아크릴은 정말 쉬운 재료가 됩니다. 어려운 것을 하면 그 다음 낮은 단계는 쉽게 할 수 있는 거 다들 아시죠? 저도 유화를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접해보았는데요. 수채화의 기본기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유화가 어렵지 않게 손쉽게 그릴 수 있었습니다. 그림의 색을 연습하기에는 수채화가 가장 좋습니다. 또한 수채화 물감의 가격이 세 재료 중에서 가장 저렴하기 때문에 그림의 시작을 수채화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초보분들이 수채화를 가장 먼저 배우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바로 투명한 색채와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을 배울 수 있다는 건데요. 물과 섞이면서 만들어내는 수채화만의 매력적인 느낌 아시죠? 이런 표현력에 능숙해지면 아크릴이나 유화 작품도 한결 수월해집니다. 또한 미술치료 측면에서도 수채화는 매우 유용한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을 다루는 과정에서 심리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고 예상치 못한 결과를 받아들이는 과정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럴 수도 있구나, 그럴 수도 있지 라며 유연성도 기를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물과 색을 다루면서 우리의 내면까지 치유할 수 있다니 수채화야말로 마음의 안정과 자기 발견에 도움을 주는 좋은 도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수채화의 매력에 한번 빠져보실까요? 수채화와 함께 여러분의 내면 세계도 색칠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저의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수채화 재료가 궁금하신 분들은 담백한 수채화 재료 1, 2편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은 창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소중한 여러분, 다음에 뵐게요.